자, 하나솔루션입니다. 기술적으로의 가격 반발력이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의 수급이 일부 있고 일단 무엇보다 하나솔루션의 기준은 그간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뭐 가장 가까운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증자 발표였단 말이죠. 두 번의 반려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또 달라요. 실적이 아직까지 이제 뭐 완벽하게 제대로 된 흑자를 가져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의 뭐 기준입니다. 일단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편입의 기준과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이제 검색에 뜬다면 전체적인 매수 기준도 뭐 고려해서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조정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펄어비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에 이제 어제 검색해 뜨고 오늘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거래가 조금만 더 실려지면 충분하게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으면 일단은 어찌됐든 그 가격 반발력 수준에서 멈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흥분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철저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라도 금융당국의 조치가 그럴 리는 없지만 조금 시장 기대치 못 미친다든가 그리고 하나그룹이 뭐 증자 발표 이후에 이미 벌써 IR을 다 올려놓은 상태예요. 이미 벌써. 그래서 이미 벌써 이제 IR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외국인 주주와 국내 개인 주주를 달래기를 잘 해야 되는데 달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충격이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면 깨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돼요. 결론은 메타방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좁은 공간에서라도 고점의 인식이 잡히면 자르고 또 밑에서 1%라도 밑에서 재편입 설정 범위를 고려하는 그런 전략을 꾸릴 겁니다. 일단 하방 정직성이 이번 조정의 기준에서는 어쨌든 33,600원이 이제 공모 가격이어서인지 그것을 뭐 인위적으로 뭐 하나그룹이 방어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정도 라인에서 가격적인 반발은 나와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 그 조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 슈팅은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첫날 증자 발표 첫날 18% 깨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뭐 개별 매매로 빠르게 대처하셨다면은 손실폭을 굉장히 크게 줄여 놓으실 수 있는 기준이 됐을 텐데 방한 전체적인 매매 사인 기준에서는 5%의 비중이고 그리고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아서 못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시각이나 아직 뭐 시각에 대해서는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견을 내세운 건 아니지만은 금융당국의 그간의 조치를 놓고 봤을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또 말도 안 되는 이스페타시스까지 이제 뭐 불러서 놓고 봐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연금 쪽에서의 국민연금도 이제 뭐 중립 범위를 지키려고는 하겠지만은 정부의 정책에 또 맞춰서 움직이니까 또 정부라든가 안철수 의원까지도 이제 그 의견을 내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이끌어오던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반하는 증자를 한 거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언론 보도 자료에서도 하나 그룹의 경영진 오너죠. 이제 오너 3부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4부자인가요? 세 아들이니까 어쨌든 뭐 소액 주주들을 개돼지로 보느냐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어요. 과거에 행해왔던
못된 짓거리들.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도 나오죠. 증권사 보고서에서. 김동관 그 셋째 아들인가요? 김동관 씨가.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하나솔루션의 화학에서의 수익을 아주 못된 짓거리 태양광 쪽에 지금까지도 결실도 없는 그쪽에 다 쏟아 부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뭐 좀 감안해서 이제 해석한다면 지금의 여론이 뭐 메이저 쪽의 기준이든 또 금융당국 기준에서도 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거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어떤 개선책에 대한 권고라든가 자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반발력은 이제 최소 범위를 4만 원 수준으로 일단 놓고 보자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당국이 이제 뭐 야 이건 안 돼 다시 만들어서 갖고 와봐. 이게 뭐 말이 돼? 타당성이 없잖아. 결여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말도 안 되게 진짜 우리가 과거 행태를 답습했네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증자 철회하고 자구안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대주주들이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죠. 뭐 호텔 매각해라부터 야, 니들이 갖고 있는 집은 다 팔아서 니들이 책임 경영해.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자, 일단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바로 나오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생각이면은 이따구로 증자를 발표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정부의 지금 정책에서. 네, 금융당국 쪽에서 이제 검토하고 적극 검토의 기준이니까 검토하고 이제 의견을 내놓는 기준이 보통 한 일주일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도 아마도 이제 이런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뭐 소액주주들이 뿔나고 그다음에 외국계라든가 국내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죠. 사실은 그 지분을 지금 뭐 본인들이 다 내다 부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보도자료도 이제 슬슬 조심조심 뭐 조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만 업체들이든 온라인 금융사든 이런 쪽에서 뭐 제목이 한화 이재명 정부 금쪽이에서 미운 털로 급변하나 뭐 진짜 못된 짓거리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뭐 하나그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금쪽이 기업 가장 좋아하는 뭐 기업 그룹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않죠. 그 계엄 당국에서 지난 정부와 가장 미래를 많이 즐겼던 쪽이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들 가만 안 둬라는 식의 그 액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이러한 증자 내용이 뭐 정부하고 뭐 조율이 있었는지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서 이제 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뭔가의 시장 요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가격 반발력을 1차적으로 보고 그 내용이 뭐 APR처럼 뭐 비교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APR처럼 하한가 이후의 흐름이 다시 보니 이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주었어 라는 그런 해석과 함께 오히려 이제 그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오히려 증자의 이야기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유가 강세에 따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시각 개선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련 유가 강세에 반하는 관련 기업들의 또 변동성 확장으로 쭉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위치였는데 우리도 이제 그걸 좀 기대를 했었고 하여간에 자, 결론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줬을 때 기준에 지금 다시 이제 또 프로그램 조금 매도거든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반등을 줬었는데 다시 이제 삼성전자도 미끄러지고 17만 원 이하로, 뭐 하이닉스도 반등 폭이 좀 줄고 거기에 이제 뭐 연동된 폭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거래량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또 전체적인 차트의 기준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분봉 기준에서는 지금의 거래 가지고는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금융당국의 어떤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강력하게 이제 뭐 보통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니까 좀 나올 때가 됐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증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면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면서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룹을 그냥 지칭해서 뭐라 한다면, 하나 그따위 것들이 소액주주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 있다고 행태를 하는지는 완전히 진짜 20년 전, 30년 전 과거의 행태를 어디 감히. 근데 그쪽에서 쌍손을 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증자 철회하겠습니다, 이러진 않겠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쓰레기 짓을 하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부분부터 먼저 좀 보고, 그 내용이 아주 강력해서 정부의 입김까지 형성이 돼서, 정부의 정책의 기준까지 형성이 돼서, 이거는 뭐 하나그룹이 여기서 자칫 잘못 보였다면 난리 날 수 있겠구나, 두 손 들겠구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좀 더 강한 반발력을 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단기 고점 형성되고 기술적으로는 좀 눌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아쉽더라도 뭐 그게 4만 원이 됐든 좀 더 올라서서의 기준이 됐든 그 기준에서는 좀 비중을 정리하고 움직임을 가져갈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5분봉 정도로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면,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5MA, 20MA 거래량 가지고는 되지 않죠. 분봉의 기준에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앞전 그 고점을 넘길 때가 30만 주를 넘길 때가 사실 위에 12만 주, 13만 주 뭐 이런 물량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거를 채가면서 그 거래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위에 매도 잔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도 잔량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에 매도 잔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뭐 5분봉도 보겠지만 1분봉도 마찬가지고, 뭐 5분봉의 기준에서라도 예를 들면 37,000원, 지금 그 고점이 37,6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37,000원 공방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위에 잔량이 안 쌓여져 있다. 지금 없잖아요. 지금 뭐 만주 단위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주 단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라내가지고 약보합해서 하겠다, 이거는 막연한 거고, 그건 뭐 무당도 아니고 얘가 삼성전자 다시 더 밀리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7만 원 향해서 가서 이제 가격 반별력이 좀 더 나오거든요, 기계적으로. 37,000원 뭐 초반 공방 정도로 하는데 위에 매도 잔량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올라가 봐야 거래 실리지 않는 흐름이니까 대밀린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37,000원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37,000원 뭐 초반 정도 공방에서 지금 보시면 거래가 아예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가가 37,200원입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위에 뭐 37,500원의 뭐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키면서 들어 올린다면은 따라붙어야죠. 따라붙고 정리한 이후에 따라붙고 재편입하고 뭐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메타방 같은 경우에는 걸려지는 물량들, 체결 걸려지는 물량들, 뭐 예를 들어서 37,200원이다 이 정도의 물량을 걸어놓고 체결이 되면 밑에서 다시 37,000원 이하에서 또 편입하는, 그 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매매 사인의 기준을 설정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처럼 명목 가격 37,000원이라도 만주 단위라도 걸어놓고 이게 계속 다시금 쌓이게 되면 그럼 그걸 쑥 치고 들어올릴 때 10호가의 만주 단위가 다 쌓여져 있으면은 10만 주 이상, 15만 주, 20만 주 그 이상 거래가 되겠죠. 그렇게 들어올리는 거는 고점을 다시 넘길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 실리면서 들어올리는 거는 지금 이미 2분이나 지났는데 거래는 거의 없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몸통선 기준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몸통선 정도 기준에 검색기면 아직 안 뜹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좀 떠 있고 SK 이터닉스가 좀 떠 있고 V10 기준에서 이제 검색기에서는 펄어비스가 오히려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좀 눌려져 있고요. 150원 지금 거래량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위에 쌓여있지 않고 37,500원까지 뭐 순식간에 엄청난 슈팅 범위를 빵 치고 올라가면 모를까. 지금 그 전체 시황 기준에서 속보 이재명 대통령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전기차 획기적 지원을 고려한다니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뭐 코멘트들 이번 부분도 뭐 동반적인 연동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다시 검색기에 떠 있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검색기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놓고 보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마침 아까 드린 것처럼 그러한 흐름의 증자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이 조금만 금융당국의 뭐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방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솔루션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거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일단은 잘라내고 다시 또 밑에서 잡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공간이 굉장히 좁은 상태이고 위에 그나마 이제 뭐 2만주, 만주, 2만주 뭐 이런 물량이라도 걸려 있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뭐 그 정부 차원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코멘트도 일부 형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매매가 나는 원활하다 그러면 뭐 결단력을 내셔도 상관없죠. 그리고 1분봉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16만 7천 주의 1분봉 터진 기준이 있고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 부분이 무척이나 좀 제한적이어서 지금처럼 뭐 슈팅을 확 주든가 지금처럼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뭐 2만 주 정도뿐이 안 되는 물량 가지고 툭 치고 지면서 결론적으로 위에 이제 만주 단위 쌓여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지금처럼 만주 18,000주 만주 이렇게 뚫고 가면 이제 거래는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수반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얘를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타 치려고 뭐 눈여겨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이 추세 그대로 보고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VVIP 방의 문자는 계속 발송을 합니다. 그 검색기에도 뜨면은 추가 문자를 더 낼 건데 지금 36,600원에 매수를 냈단 말이에요. 37,000 지금 뭐 350원, 300원 공방인데 37,000 공방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만약에 위로 더 쌓아올리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400원에 매수를 내고 VVIP 방만 나갑니다. 검색기는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탄력이 나오면 검색기에 뜰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V 쪽에 떠 있는 거는 이렇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게 좀 떠 있어요. 뭐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이터닉스도 지금 4% SK 이터닉스도 4% 정도 좀 씁쓸하죠. 대처가 고점에서 잘 되고 나서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다시 기준이 잡혀서 이제 뭐 바닥 매수를 해서 수익 기준이면 가장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기준이다 보니까 펄어비스도 잠시 이제 눌려졌었지만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어찌됐건 매도 잔량이 만주 단위씩 쌓여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이 채가요. 결론은 메이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감대 놓고 볼 때에 메이저의 매도가 형성돼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완벽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위쪽으로 매수 강도를 주잖아요. 어?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어차피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18,000주 매도고, 좀 22분에 5분봉 거래량 기준에서는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기 때문에 저 38,000원에 물량까지 잡아가면 거래가 실려지는 흐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검색기에도 뜰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 유가 강세에 따른 그 부분에 이제 동반적인 이제 혜택 부분을 표출을 해주면서의 기준이 되면 뭐 더더욱 좋죠. 1분봉에 지금 거래가 일정 범위 실려 있고, 요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12만 주, 13만 주 거래량 터지면서 한호가에 있던 부분을 뚫고 간 부분이고요. 지금 기준은 38,000원에 64,000주만 뚫어줘도 5분봉의 그름에선 뚫립니다. 근데 그 위에 바로 이제 38,500원, 39,000원 이런데 이제 매도 잔량이 쌓여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쌓여지지 않으면 지금 뭐 전체 녹화의 기준이기만 합니다만, 메타방의 기준에 전량 매도 후에 뭐 1% 미만에 재편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애매모호한 거는 지금 저쪽의 기준, 그러니까 메타방의 기준에 접속을 안 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다 일일이 발송을 해드려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30만 주는 못 넘겼어요, 그죠? 30만 주는 못 넘겼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당국의 이슈. 근데 지금은 뭐 속보라고 뜬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어찌 보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불거지면서의 기준이 됩니다. 20만 주 지금 24분이니까 1분 동안에 38,000주, 38,000원에 저 6만 주 물량을 1분 만에 뚫고 올라가면 조금 전처럼 뭐 10만 주를 한 방에 프로그램이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뚫리는 거죠. 뚫리고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까라는 고민 속에서 38,500원, 39,000원의 매도 물량이 쌓여져 있으면 저것도 바로 뜰 턴 아니면 시차를 두고 뚫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7,000주 이제 매수로 전환이 돼 있고요. 거래량은 실려 있어요. 거래량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방의 기준도 뭐 잘라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준보다는 뚫리는 모습 한번 더 보고 38,000원 뭐 초반에 뚫리고 나서 위에 매도 잔량이 제한적 이러면 그때 이제 뭐 한번 움직이는, 정리하고 또 움직이는 뭐 이런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앞전 고점을 넘겼는데 거래량은 앞전 고점 거래량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불편하다. 바로 위에 물량을 뚫고 할 거냐, 그 뚫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뭐 제한적이어서 눌리고 할 거냐, 그게 이제 순간선 기준이죠. 그래서 전체가 다 메타방이 좀 접속했으면 오히려 좀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850원, 8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물량이 새로운 5분봉에서 이제 뚫리려면은 한 방에 빵 잡아가고 그 다음 슈팅이 나와야 이제 20만 주 터지고 이제 거래가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이제 그 차이, 그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메타방에 이제 뭐 매매가 뭐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설정해서 놓고 보시는 기준으로 잡고 뚫고 가네요, 그죠? 뚫어줍니다. 뚫어줘서 38,100원 뭐 여기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계속 프로그램이 쏴줄 거냐? 그 기준이 좀 중요하고요. 새롭게 새로운 거래량 부분이 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거래량 부분이 그리고 그게 실리지 않으면 이제 또 쭉 뭐 미끄러져서 바닥 인식 잡히고 재차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근데 어차피 그 가격적인 매력은 매우 뛰어난 위치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그래서
문자는 나갔고 하나솔루션의 검색기도 이제 뜹니다.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그러니까 검색기가 그만큼 훌륭해요. 쫄보 윤 정도는 사실상 그 겁이 나서 어제 조금 더 확인하고 대처합시다 라는 기준에서 이제 매매 사인을 어제는 안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검색기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지금 막 검색기 떴는데 그 기준에 보면은 전체 이제 매매 사인이 나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거래량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저도 또 볼 겁니다. 그래서 메타방 기준에 이제 뭐 한번 잘라내고 밑에도 다시 받을 거냐 1%라도 아니면 유지 대처할 거냐인데 다음 봉의 기준도 지금 거래가 또 실려 있어요. 그죠? 어차피 거래 실려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검색기에 떠 있으니까 매수사에는 38,200원으로 일단 냅니다. 내고 전체적으로 다 내고 쉬어갈 거냐만 좀 계산을 할 텐데 위에 아름아름 쌓여져 있어요. 저게 더 쌓일 때까지 쉬어갈런지 더 쌓여있을 때까지 쉬어갈런지 뭐 누르고 갈런지 프로그램은 78,000주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메타방이 그 부분에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5%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그 불기둥방은 검색에 뜨면 들어가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을 이제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하니까 4만 뭐 2,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고요. 하나솔루션 VIP방 또 VVIP방 문자 나갔고 그 다음에 38,200원으로 불기둥방까지 매수를 합니다. 녹화를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장중이다 보니까 계속 뭐 핑계를 대지만 장중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횡설수설이 있어요. 문자도 보내야 되고 캡처도 해야 되고 캡처본 보시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또 이렇게 4%의 강세고 하나솔루션도 진입 이후에 흐름이 뭐 만만치 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 검색기 진입 이후에 수익률도 좀 잘라야 되겠죠 우리가. 훌륭하죠. 뭐, 어찌됐든 간에 잘 보시면 종목이라고 2,600~700개가 있는데, 검색계 뜨는 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연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형성이 돼 있으니, 검색계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죠?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PPT 있죠. 그것도 좀 보강을 좀 우리가 해야 될 위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이슈 범위가 지금으로서는 뭐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계속 저도 현재 기준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뭐 자사주 매입 뭐 아주 뭐 무슨 진짜 뭐 국민들을 뭐 어디 쓰레기로 알고 있나 이것들이 경영진들이 사회이사 포함해서 자사주 매입 그 규모가 얼마냐고 2조 4천억 증자 때려놓고 30억 그지야 자기들이 그뿐이 없어 그러고 오너들이 말 그대로 뭐 그 호텔이든 뭐든 지분 갖고 싹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니들이 멋들어지게 한번 주주배정이 아닌 대주주가 갖다 꽂아놓고 우리 10년간 안 팔 겁니다. 보호해서 박아놓고 그럼 주가가 화답을 하겠죠. 오히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당국 내용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뭐 조금 전에 속붙은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육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주들의 전체 변동에 뭐 얘가 증자 얘기만 없었어도 그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와줬어야 될 위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표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히 계속 기술적으로 봅니다. 좀 5분봉 기준에서 일단은 고점을 넘겨가는 과정에 거래를 수반하고 있죠. 계속
앞으로 3분 또 남아 있으니까 일단 거래는 실린다.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릴 거냐에 그거만 이제 계속 확인해 나가면 되죠. 꼬리가 달린다라고 하면은 5%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문자 쌓인 대로 이제 또 검색계에서 이탈되지 않는 한 유지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타방의 기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한번 잘라내고 밑에서 1%라도 밑에서 다시 살 거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녹화 끝나고 뭐 그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유지 대처하면서 방어를 해왔는데 그거를 뭐 굳이 지금 막 빠르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거래는 일정 범위 수반되어져 있다. 꼬리가 달릴 거냐, 위에 물량이 더 쌓일 거냐, 물량이 더 쌓일 때까지 쉬어갈 거냐, 뭐 그 정도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분봉은 5분봉 그렇다고 치고 좀 꼬리가 달렸어요. 꼬리가 달렸고 꼬리 달린 요인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매도 부분이 일부 뭐 손바뀜이 될지 뭐 기계적인 들어올린 이후에 차익 실현이 될지 그러면 이제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거를 돌려놓고 지금 1분 30초 있으니까 돌려놓고 마감할 거냐 계속 끌고 내려갈 거냐 그건 예단할 수는 없죠. 만약에 얘가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증자 내용이 없다라고 치고요. 유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기조다. 정부도 지금 당장에 뭐 해결책은 없지만 육성하겠다 이런 코멘트로 뭐 분위기를 띄워준다. 이러면은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수급이 내린 거 보고 뭐 편입 설정으로 계속 대처하죠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하여간 증자 문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보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5분봉의 기준은 이제 지금 다 교육해 드린 것처럼 20만 주, 30만 주, 그 다음에 꺾여져서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가 꺾여서 들어올릴 때 기준의 흐름들. 그리고 다시금 이 고점, 앞전 고점 넘길 때 똑같이 최소 범위 20만 주, 20만 주 갖고는 안 되고 30만 주 이상 터져야죠. 그때 이제 무조건적으로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가 지금도 단위가 낮아요. 월등히 들어와야 되고 다시 아까랑 똑같습니다. 다시 38,500원 이상 공방을 하는데 38,500원 공방 이상을 하는데 거래가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메타방의 경우는 별도의 매매 사인을 녹화 끝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5% 비중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너무 민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줄을 2개를 그어 드릴게요. 거래를 수반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를 일단은 인정을 한다. 다만 이제 보여지는 수급, 그 수급만 또 확인을 해야 되죠. 여기도 다시금 이 고점을 넘길 때 38,300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느냐, 이왕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두 가지. 여기서 쭉 미끄러지면요, 일단은 VIP, VVIP에는 기존에 이제 5%가 있던 기준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위치로 검색기에 뜨는 그 가격대가 딱 지금 가격이에요. 검색기에 딱 뜨는 가격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줘 지금. 펴놓고 보시고 자 그래서 5분 봉 이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월봉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느 위치를 돌려야 되는지 4만원까지는 뭐 가격 명목 가격이기도 하고 지금 누구나 과매도 권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보자니 저평가는 아니고 참 그 계륵 같은 위치가 됐죠.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증자 그따위 것만 안 했어도 벌써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여기서 꺾이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 실리고 움직임이 나올 때 이때가 매수의 기준이 되고요. 사실상의 매수의 기준은
그리고 다시금 골드로 꺾여주고 크로스 나와주고 거래가 실려 있을 때 OMA 20MA가 아닌 앞전 거래량의 70% 이상, 그리고 당연히 고점을 넘기는 거니까 앞전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 그리고 이제 저런 꼬리가 달릴 때 기준에서도 매매가 원활하실 때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되는데 등락 범위는 좁죠. 좁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다시 이제 뭐 물량이 계속 확대될 것이냐, 그 정도 확인하면 되고요. 꺾임의 흐름에 관심 갖고 영선 돌파할 때 기준에 관심을 갖고 순환 모멘텀 차트를 놓고 보실 때요. 그리고 관심을 가진 이후에 편입의 기준은 뭐다? 그렇죠.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냐. 그래서 앞전 고점을 뛰어넘을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슈팅 범위.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38,000원이 다시 훼손이 됐는데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물량에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형성이 됐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지 않은 수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고점 한 번 더 넘길 때 기준, 그리고 몸통으로 형성이 돼 있었겠죠. 저 꼬리가 처음에는. 그럴 때의 편입 설정 범위, 꺾여져 있을 때 지금의 기준도 중립 범위. 중립 범위. 프로그램 쪽에 그나마 수급이 들어오니까 다시 돌릴 때 하여간에 그 수급 보자는 거예요. 다시 돌릴 때 수급. 밀려 내려올 때 또 수급. 밀려 내려올 때 프로그램이 받아주는지 뭐 그런. 하여간 뭐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제 검색해 떴는데 이제 오늘부터 발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을 더 찾자.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매수한 부분은 이제 검색해 뜨기 전에 VIP, VVIP 매수인을 냈잖아요. 그쪽의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주가의 부분이 최악의 상태에서 또 미끄러지더라도 전혀 뭐 불편하지 않은 기준이 된다. 가격적으로 하반까지 뭐 크게 더 출렁거릴 일도 극히 제한적이고, 지금의 이 분위기에서 하나 그룹이 속된 표현으로 건방지게 여기서 더 까볼 수 있다? 그러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뭔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나는 자구안이 나올 걸로, 또 권고안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 새로운 5분봉에 프로그램 쪽이 한 3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38,000원대 초반까지 돌려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위로 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38,500원까지 아름아름 올라오는데 아름아름 올라온다. 거래가 없다. 그럼 매매 원활하신 분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38,150원에 저렇게 3만 주 단위 저런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한 방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또 한 번 이제 또 쉬어가겠죠. 위에 매도 잔량이 없습니다. 위에 매도 잔량이 없어요. 아쉬워요. 다만 프로그램이 아름아름 계속 사준다. 올라갈 때 매수 잔량이 쌓이지 않기를 기대해 봐야겠다. 뭐 그렇게. 그리고 이평선에 이제 그 단기 이격은 다 줄여놨어요. 뭐 과도하게 줄여놓은 거죠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격도를 좀 배웠는데 초단기간에 2월달에 저것도 눈초리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옛날에 중견그룹주들 뭐 대형사들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 있단 말이에요. 또 주가 형성도 있고 저게 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슈팅이 저 나왔던 부분 2월 부분에 수급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저 수급이 누구냐라는 거지. 증자를 위해서 이제 뭐 외국계 기관 투자자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유학가 있을 때 친구가 지금의 펀드 매니저가 돼 있다. 야, 니네 회사 라이센스 좀 활용하자. 우리나라에서 외국계로 등록하고 자금이 하나 빵빵하게 뒤로 뺄 테니까 그걸로 매수하자. 뭐 별의별 못된 짓거리. 아이고, 뭐 하여간에 뭐 그런 해석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분봉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인데 한 가지 그나마 놓고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를 잡아줍니다. 지금 12만 2천 주니까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3만 9천 원의 물량을 소진시키면 그나마도 거래가 좀 실리려나요? 지금 42분이니까 3만 9천 원에서 그 위쪽으로 이제 뭐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오는 강도처럼 좀만 더 세게 들어오면은 뚫리고 변동은 나올 것 같은데 이쪽 거래량이 잘 안 보이시죠? 차트를 제가 캡처를 하려고 조금 크게 띄워놨더니 좀 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체 그 교육을 해드릴 때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외국계 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느냐. 장중에는 추정치니까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못하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외국계 내지는 기관이니까 대부분이 외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의 수급이니까 외국인이 이제 들어온다. 그런 기준.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수급이 없으면 거래가 터지느냐를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했는데 또 12만 주 들어오던 게 일단은 한 5만 주는 같은 쪽에서 팼을지 다른 쪽이 때린 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량이 나왔고 거래는 이제 1분 30초 남았는데 위의 물량을 아주 진짜 뭐 세게 3만 9천 원까지 잡아 당기지 않는 한 거래는 이제 다시 둔화되겠죠. 그럼 요럴 때 이제 매매가 진짜 원활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밑에 다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잖아요.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고 위로 갈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하여간에 저도 말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격은 살짝 가격 반발력이 있는데 7만 주에서 맴돌잖아.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야 살 거니 안 살 거니 물어볼 수가 없잖아. 삼성전자 그 사이에 17만 3천 원까지 하이닉스 84만 5천 원까지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7만 1,500원에 삼성전자 매수에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에 이제 펄어비스는 오히려 수급은 들어오는데 주가 좀 눌려 있고요. 낙폭이 있는 쪽에 이제 시각이 좀 실리는 거겠죠. 그래서 1,500원에 편입을 했으니까 3,500원 정도 삼성전자 들어간다 보고 하이닉스를 81만 7천 원에 편입했으니까 84만 원이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84만 원.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도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부분은 똑같아요. 위에 물량 걷어가 주길 바랬는데 안 걷어가 줬잖아.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찔끔찔끔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도 안 실려 프로그램도 매도가 형성돼. 이미 그게 확인될 때는 벌써 밀려 있는 거죠. 좀 멈춰서 대처를 하시죠. 뭐.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 레슨 먼저 내고 원래는 짧게 녹화하고 올려드리고 뭐 그렇게 대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모바일 캡처 뜨시는 분은 좀 캡처를 좀 한 번만 다 떠주세요. 뭐 AI 쪽부터 해서 제가 그거 뜨고 녹화하고 하기에 좀 벅차니까. 자 봅시다. 다시금 프로그램이 살아나 줄지. 못 살아나면은 이제 뭐 다시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금융당국의 정책적인 전략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단기 수급이 조금 전처럼 하다못해 뭐 12만 주 이상 주식수 감안하면은 12만 주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는 물량인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일봉상에 60일선 부딪혔다라고. 뭐 그게 심리적인 면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면은 되지 않아요. 뭐 60일 동안에 평균 종가 기준이지 그게 뭐 어떤 뚜렷한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봉에서 좀 떼놓고 보겠지만 됐죠. 그래서 얘도 다시금 저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거래가 또다시 터져줘야 된다. 조금 전에 자른 위치이기 때문에 재차 자르진 않고 일봉으로 반응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60일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해석도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 증자 발표 이전에 오비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냄새가 아주 심각한 거지. 이것까지 진짜 막말로 연락에 패버리든가. 이재명 신정부도 아니죠 이제는. 지금의 정부가
화가 나서 이것들이 장난치나, 내가 정책을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장난치나, 야 이거 조사해봐, 쟤네들 누가 샀는지 명확하게. 어? 이 녀석들이 주가를 증자하기 전에 따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 증자 때렸어? 이건 냄새가 나잖아. 막말로. 그래 뭐 종가 기준의 60일선 60MA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렇게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일봉의 기준에서 명목 가격인 이제 4만 원 공방까지를 열어두고 최소 범위, 그리고 요 라인이 이제 주봉이나 이런 쪽으로 놓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증자 발표 나고 난 이후에 삼선 전환도 부분 쪽에서 이제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캔들을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거래 터지고 슈팅 나오고 저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거래 급감하고 자연스러운 조정,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적적인 수급이 5% 이상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적은 물량은 아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못된 짓거리를 제대로 한, 이건 누가 봐도 인위적인 주가 땡기기 뿐이 더 됩니까? 증자 전에 가격 맞춰놓는.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도 그 물량이 이제 뭐 훼손돼서 빠져나가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요. 기술적으로 뭐 꼬리 달고 내려온 운봉의 기준이 되니까 여기가 삼선 전환도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개의 캔들을 묶어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5개 캔들을 묶어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장대봉이 떨어진 거죠. 그럼 주봉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주봉 단위에 이게 딱 안 걸려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맞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 걸쳐져 있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되는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죠. 일단은 어쨌든 잠시만요. 이게 26일이네요. 목요일이었네요.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그 월요일 날 증자 발표가 월요일 날 나오기 전에 주총 바꾸면서 이제 한번 먼저 떨어지는 이거를 좀 착각을 했고, 이때니까 뭐 내일 정도면은 금융당국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요? 빠르면 오늘 야간이든 내일, 늦어도 뭐 수요일까지는 나오겠네요. 그죠?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에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 다 지워져 버렸는데 다시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뭐 인위적이든 뭐든 주가는 일단은 견인이 된 거고, 뭐 의심을 받을 만한 위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말 그대로 주봉의 단위가 아니죠. 그죠? 주봉의 단위가 아닌 상태에서의 고점 대비해서의 위치. 뭐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든다면 45,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되돌림의 흐름에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중요한 구간이 이제 뭐 1차적으로 4만 원에 대한 부분은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한다면 45,000원의 위치는 뚫어줘야 돼요. 이 뚫어주려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목표하는 게 4만 원이잖아요. 사실상 4만 원입니다. 지금 38,800원까지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는 수반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수급을 다시 이제 한 5만 주 대사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들어올 거냐, 거래 대금이 터질 거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거래 대금도 새로운 5분봉에 지금 1분 지났는데 형성돼 있는 위치니까 여기서 한번 쭉 땡겨 가도 뭐 이상할 건 없죠. 위에 저렇게 39,000원에 2만 주 단위처럼 물량 계속 나와주고 39,500원까지 쌓여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4만 원인데 프로그램이 월등히 더 누적적으로 쌓여져야 되고요. 거래도 수반돼야 됩니다. 일봉의 기준에서도 거래량 부분이 지금의 위치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최소 범위가 2천만 주는 터져야 되는데 최소 범위가 그죠? 앞전의 기준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3천만 주 일자별 기준입니다. 요게 이제 70% 정도의 흐름에서 또 거래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흐름에서 2천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무조건. 그걸 터트리고 4만 원을 이제 넘기는 기준으로 안착 기준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을 45,000원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요만큼의 위치를. 일단 뭐 그나마 일부라도 가격 반발력이 나오니까 어제 기준에 강력한 매수였으면 제일 좋죠. 뭐 검색해 떴으니까. 근데 그건 뭐 개별 기준이고 어차피 우리는 물량을 갖고 있음으로써 손실이 좀 큰 상태였고 어차피 갖고 있던 상황이고 그죠. 지금 최근에 뭐 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신규 가입자가 계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 아깝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 요 라인까지는 거래만 수반된다면요, 뭐 그 이상의 저 정도 되려면 뭔가 자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오겠죠. 다시 12만 3천 주까지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흐름입니다. 이쪽은 이제 캡처를 하느라고 제가 이제 뭐 옆에 화면 보면서 이제 중계하는 위치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일단은 하나솔루션 매수인 문자도 잡아놔 주세요. 39,000원.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수와 함께 거래량도 같이 실리는 흐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분봉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거래가 실렸고 위에도 계속 쌓여야 돼요. 이 정도 물량은 좀 아직까지는 약해요. 약한데 진짜 계속 쌓여야 됩니다. 진짜 계속 쌓여가지고 그 부분이 수급도 들어오고 거래도 형성되고 뭐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이 돼야 월등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거래가 어찌됐건 전거래일 대비해서 실려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슈팅이 조금만 더 나와주면은 월등하게 거래가 이제 실리는 기준이 잡혀주니까 일단 있는 물량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60MA 쪽에 뭐 일봉에서 누군가가 계속 의미를 부여한다면 60MA 기준에서의 흐름도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야 한방에 때려버렸네 또 맞죠 지금 12만 주에서 한방에 아니라 계속 밑에 이제 매수 전량 쌓인 거를 단기성의 단타로 볼지 예? 아니면 뭐 한 명이 아니니까 사는 쪽은 사고 파는 쪽은 파는 손바뀜으로 볼지 다시금 꼬리가 달렸습니다. 또 다시 넘길 때는 또 거래 또 실려야 돼요. 무조건 계속 거래는 실려야 됩니다. 870만 주니까 일봉상의 기준에 형성돼 있는 말씀드린 1000만 주가 아니에요. 5MA, 20MA는 1000만 주겠지만 2000만 주 그리고 3000만 주까지 오늘 다시금 고점 이제 39,000원대를 아까처럼 뭐 12만 주, 13만 주, 15만 주 이렇게 형성이 되면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위에 매도 잔량이 쌓여 있어야 돼요. 지금 매도 잔량이 없으면 또 거래가 없는 게 되잖아요. 의미가 애매해지고 매도 잔량이 좀 쌓여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프로그램이 좀 잡아줘야 되고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뭐 1월부터 보면 좀 멀까요? 결론은 뭐 1월 말일부터 보죠. 주봉의 기준에서. 여기 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캔들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점 형성된 이후의 기준이거든요. 이것도 묶어서 놓고 봐도 되죠. 근데 주봉 단위의 캔들로 묶고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45,000원 수준까지 45,000원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거기를 뚫어줘야 절반 이상이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 된다. 장악으로 한 방에 들어올리기에는 형성돼 있는 이슈가 좀 불편하죠. 증자에 대한 이슈니까. 증자를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조금 전이랑 해석이 똑같아요. 39,000원대 넘기, 아까도 그랬잖아요. 38,000원대 중반 넘기고 거래가 없으면 안 된다. 지금도 39,000원대 이제 39,400원 고점인데 39,000원대 넘기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서 또 한 7, 8만 주 형성돼 있고 위에 39,500원, 4만 원 여기에 막 매도 물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그걸 소진시키면 모를까. 수급도 제한적이고 거래도 제한적이고 혹은 프로그램 매도까지로 형성되면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녹화 끝나고 나서는 메타방도 한번 뭐 움직일지 여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 잡고요. 지금의 기준은 주봉상의 흐름에서는 이제 45,000원까지를 돌려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고, 거래량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앞전에 그 거래량 기준에서 이 정도 범위, 주간 단위에 8천만 주 정도, 주간 단위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70% 7, 8, 56, 5,500만 주 정도 주간 단위에. 근데 오늘 하루에만 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수도 28,000주로 조금씩 더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처럼 다시 3만 주에서 12만 주까지 슈팅을 주면 고점을 넘기는 건데, 고점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가 계속 실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안 실리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거래가 딱 멈춰버리고 고점을 못 뚫는다 해도 결론은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도 거래량은 최소 1,500만 주 이상, 900만 주 터진 게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오히려 이제 뭐 2천만 주, 고점을 조금만 넘겨서 2천만 주 이상, 3천만 주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표시해 놓은 저 거래량은요, 일봉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그 거래량은 프리마켓 시장이나 애프터마켓 시장 거래량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 오늘 이미 거래 실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한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받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약한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받아야 되고, 지금 뭐 4,600주 프로그램 들어왔는데, 저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만큼 매도가 이제 아름아름 다시 39,000원에 만주 단위 이렇게 저 매도가 더 실려야 돼요. 월등히. 저렇게 프로그램이 잡아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 손바뀜으로 봐야 되겠죠. 진짜 단타를 잘 치는 애들이라든가, 진짜 단타를 잘 쳐서 12만 주까지 딱 매수했는데 밑에 막 매수가 쌓이니까 거기다 후들겨 패고, 또 더 밑에서 잡아가지고 또 들어올리고 또 후들겨 패고, 진짜 단타를 잘 치는 외국계든 아니면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손바뀝니다. 지금 위에는 다시금 매도 물량이 쌓여줬어요. 11만 6천 주인데 저 물량이 이제 움직일 때 거래가 더 터지겠죠. 그래서 5분봉은 다시금 거래가 실립니다. 프로그램도 다시 7만 주고. 이 짜증스러운 무슨 뭐 윤정두가 지금 경마장 1번 맘다 2번 맘다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60MA를 지금 이제 뚫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신호가 오면 이제 바로바로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몸 비비 꼬고 있습니다. 비비 꼬고 있습니다. 아주. 일단은 그래서 요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앞부분의 흐름에서 놓고 보실 때 여기까지가 이제 뭐 장악형 이후에 매수의 기준이었겠죠. 근데 요 거래가 이제 제한적으로 형성됐던 부분, 요 부분이 아쉬운 거는 주봉 단위의 이제 주초에 오버슈팅 나와서 슈팅 나오고,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린 거죠. 달리면서 이제 거래가 둔화된 거죠. 그래서 양봉일 때 기준은 이제 매수의 기준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없이 이제 쉬어갔죠. 이때는 사실 어찌 보면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단기 과열로 인해서 뭐 4주 만에 따블이 났으니까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형성되고 잘 미끄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주총 때 정관을 갑자기 바꿔요. 발행 주식들을 확 늘려요. 그래서 이제 증자할 것이다 이런 막 내용까지도 보도자료로 나오고 했는데, 좀 윤정도는 그걸 무시했죠. 지금 정부의 정책 상황에 대규모 증자를 한다. 주주 배정으로. 정신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옛날 과거와는 다른데 뭐 별의별 아닐 것이다의 기준을 잡았는데 결국은 말 같지도 않은 행위를, 두산그룹에서 까불다가 제대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처럼 지금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진짜 이 지금 정부가 뭐 앞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진짜 깔끔하고 뭐 이런 기준이라면 하나그룹의 지금 행태를
금융당국이 제대로 제대할 수 있게끔 열어놔줘야 되는 게 맞죠. 아쉽게도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다시 줄어들어 버렸는데 봅시다. 거래를 터뜨리기 위한 흐름인지 손바뀜인지. 그래서 두산그룹이 증자는 아닙니다만 두산바켓과 두산에너빌리티 누가 들어도 그 미친 짓거리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는 두산바켓을 인수한다?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근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파고 올린 내용은 두산그룹에서 대주주들이 두산바켓의 수익 범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운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먹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바켓을 흡수합병하는, 그러면서 자기들 지분도 더 확장되고, 그게 진짜 쓰레기도 아니고 그런 짓거리를 결국은 금융당국 굉장히 세게 제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그 내용들이 수면 밑으로 깔아앉고, 그렇게 됨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제 올라갈 자리에 못 움직이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작년 초에 뭐 여러 정책까지, 미국 정책까지 맞닥뜨리게 되면서 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 결국은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표출돼 있던 부분이 더 커요. 왜냐하면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 앞전 고점인 3만 원대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체코 원전 수주했는데 3만 원대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 슈팅이 나오니까 이제 뭐 원전 관련주로 더 부각이 된 거였고, 하여간에 결론은 39,400원까지 돌릴 때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금 한 7만 주까지 맞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오히려 꼬리가 뭐 최악의 경우는 쭉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한적 거래에서 양봉이 나왔다가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의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니까, 그게 정부 정책의 신재생 에너지 쪽의 기준이든 아니면 더 이상 여기서는 뭐 잃을 게 없다. 야, 뭐 어떻게 할 건데? 증자 여기서 계속 뭐 이 규모로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는 모습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지금 자락에서 이제 대처하는 것이, 유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렇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게요. 월봉으로 봐도 누가 봐도 그 지난 2월에 하나솔루션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저런 장대 양봉, 더블의 장대 양봉을 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었느냐,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딱 하나가 뭐였어요? 스페이스X. 우리가 해석한 부분, 야, 스페이스X 이외에 얘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저평가도 아니고 태양광은 여전히 적자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 야, 이것들이 징자 때리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놨어? 평균 단가 높여놔야 되니까. 뭐 그런 해석도 뭐 가능한 기준이 됐죠. 결론은 잉태 확인형이 뜨면서 사실상 1차적으로 얘가 이제 매수자인 나올 수 있었던 범위가 지금은 여기가 이제 좁아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뭐 거의 3만 원 이하에서 29,050원에 포착이 된 게 맞잖아요, 사실은.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 여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잡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지금 월봉 기준에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원래는 돌려놔 주기를 원했던 범위가 최소 여기에요. 4만 원. 그러면 저 장대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들어온 수급 부분도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양봉의 윗꼬리는 의미를 안 줘요. 음봉의 윗꼬리를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4만 원 이탈될 때 정리하고 밑에서 뭐 돌릴 때 다시 편입을 했어도 그렇게 기준이 잡혀야 되는 게 기술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뭐 1차적으로는 요 위치가 되겠지만 양봉의 절반, 지금 2월이니까 3월이니까
아직 뭐 2월이니까 이제 앞전 그 캔들의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이번 달에 확정이 되고 끝나게 되면은 그럼 어디까지 돌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뭐 47,50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우리가 인식을 잡습니다. 어?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종가, 꼬리 말고 종가 38,850원. 그리고 고가 56,800원. 그럼 거기에 이제 절반, 그럼 23,200원이 되잖아요. 23,200원이면은 11,600원이 됩니다. 11,600원 밑에다 플러스 해주면 11,600원, 그러니까 45,200원이 되겠네요. 45,200원 맞나요? 제 계산이? 45,200원. 47,500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뭐 일봉하고 비슷하네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고점 고가하고 저가가 아니라 종가죠. 제가 저가로 잘못 계산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고가 종가 이제는 머리가 암산도 안 돼. 계산을 합시다 그냥. 그래서 계산기 갖고 와서 계산을 해보시면 윗꼬리 부분을 우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56,800원 56,800원 플러스 종가의 기준이 38,800원. 아랫꼬리는 음봉에서는 의미 안 둡니다. 윗꼬리를 음봉 둡니다. 양봉에서는 아랫꼬리에 의미를 두고요. 나누기 1을 해주면 47,800원 맞네요. 아까 47,500원 정도 말씀드렸던 기준에. 그래서 47,800원을 돌려야 절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에 힘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가 되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증자 철회 정도 수준까지 생각해야 되는 위치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증자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시키든가 대주주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자기들의 뭐 김승현 회장 빼고는 뭐 저보다 다 어린 친구들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저보다 나이를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고, 그 친구들의 지분을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한 축이잖아요. 방산 쪽하고 에너지 쪽하고. 그래서 그쪽을 셋째 아들한테 그렇게 넘겨주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했을 때 결론은 그것을 지키려면 본인들도 출혈을 해야죠. 말 그대로 다른 거 뭐 지분 갖고 있든 아니면 본인들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증자 정도가 아닌 자사주 매입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든 하에 뭐 정부 정책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든 해준다면은 뭐 47,800원 넘기고 지금 중동발 흐름에 석유화 쪽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신재생 쪽에 이슈 범위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저 가격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 가격대를 놓고 보자.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 가격에 매도를 해도 우리도 손실이에요. 사실 위에서 잡은 물량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뭐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는 게 옳겠죠. 이렇게 47,800원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 놓고 보자. 그러려면은 거래가 터지고 무조건 수급이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되고,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된다. 거래는. 그리고 4만 원의 기준은 안 올 것 같았지만 결국은 와주는 흐름으로 올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인식이 잡힙니다. 여기의 거래는 좀 다소 제한적이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분봉 다시 한번 이거 자르고 나서 보여드릴 텐데,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되고 거래가 정점 찍고 난 이후에 몸통으로 돌릴 때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월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눌려졌어요. 결론은 다시금 오늘 당장의 기준에 제발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뭐 이슈가 다시 뭐 금융당국의 이슈나 이런 부분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뭐 정부 코멘트를 그거였을 것 같다. 다른 쪽 움직이는 거 보니 그 기준인데 일단은 그 내용이 설득력은 제한적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 부분이 기술적으로 철저히 보시면 거래가 없는데 양봉 나온 거 이건 뭐였어요? 다시금 프로그램이 한 7만 주대로 확대가 됐었거든요. 12만 주에서. 그럼 솔직히 7만 주가 의미가 있습니까? 1억 7천만 주에? 의미 없어요. 근데 한 팀에서 사고 팔았든 아니면 손바뀜이었든 거래를 수반해 줬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수급마저 이제 없어지고 거래도 없어지고 그렇게 당연히 대밀리는 거죠. 기도해야죠.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여기서 다시금 뭐 위에 매도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프로그램이 다시금 아름아름 더 월등히 잡아가 주든 그리고 밑에 매도 잔량 매수 잔량 저렇게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던지는 물량이 두들겨 맞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위에 매도 잔량이 좀 월등히 많이 빨리빨리 쌓여가지고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물량을 걷어가면서 슈팅이 나와주기를. 그럼 거래량이 실린 슈팅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형성이 될 때. 둘 다 형성되면 제일 좋죠.